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경장원론 챕터 4장 소비자 선택 이론의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모 씨의 한 달 소득은 200만 원인데요. 소득이 200만 원이래. M 이렇게 쓸까요? 쌀과 술을 사는데 사용을 한다. 어떻게 쌀을 기준으로 할까요? 술을 기준으로 할까? 술이 관심사로 합시다. 쌀을 그냥 X라 하고 술을 Y라 할게요. 순서대로 나온 걸로. 쌀과 술의 가격이 각각 2만 원, 5만 원으로 주어져 있는데 쌀의 가격이 PX가 2만 원, PY가 5만 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요. 쌀 50단위와 술 20단위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합시다. 자, 주어진 값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X가 지금 쌀이에요. X가 쌀 이렇게 돼 있고요. Y가 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산선이 만약에 이렇게 가상적인 상황으로 있다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거 뭐 직접 계산해도 돼. 200일 때 원래 예산선은 어떻게 돼요? 예산선 소득 M은 X의 가격에 X의 소비량, Y의 가격에 Y 소비량 이렇게 되는데 주어진 상황에서는 소득이 200만 원이고요. 그쵸? X의 가격이 지금 얼마야? 2 이렇게 있어요. 2X. 그리고 Y의 가격이 5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소비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은 쌀 X제가 50단위 그래서 100만 원어치는 쌀에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Y제는 소비량이 20단위 역시 100만 원 Y제에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X제는 만약에 X제만 사면 어떻게 돼요? X제만 사면 여기 뭐 정확히 그리진 않았지만 X제만 구입하게 되면은 여기가 100개까지 살 수가 있고요. Y제만 구입하게 되면 여기는 40개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선택은 반반씩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X제가 50, Y제가 20, 여기가 초기 균형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요. 여기 보니까 국민들이 술을 너무 마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부가 어느 누구도 한 달 동안의 술 소비량이 10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10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가 10단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예산선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는 못 가고 이렇게 예산선이 끊어지게 됐어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때 규제가 실시된 후에 효용 극대화는 어떻게 되냐? 규제가 실시되기 전에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여기를 달성되고 있다 할게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소비량을 제한을 했습니다. 소비 제약을 가하게 되면 선택점이 여기는 할 수 없어. 여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효용 극대화 선택점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지금 술을 더 먹고 싶어요. A점 한번 볼까요? A점에서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야. 점점점점점 이거. 색깔이 좀 너무 비슷해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예산선 기울기는 이거야. 그래서 MRS 지금 XY X가 쌀입니다. Y가 지금 술이고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예산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는데 PY분의 PX가 더 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요. 이때는 X제를 줄이고 지금 쌀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제를 줄이고
y제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쵸? 하는데 y제를 증가시킬 수 없어. 그래서 y제는 소비의 제약에 빠져 있어요. 소비 제약에 빠져서 자, 그만큼 선택이 제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용은 어떻게 돼요?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 증가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효용 극대화를 지금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효용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는 극대화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제약이 풀렸을 때에 비해서는 효용이 감소하죠. 극대화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제약이 없을 때보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2번 한번 봅시다. 강원태 씨는 쌀 X와 옷 Y를 소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의 한계 대체율은 어디에서나 2의 값을 갖는다. 한계 대체율이 항상 2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제나 2를 갖고 있으니까 MRS XY를 할게요. 2로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일정해요. 일정하면 자, 이러면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을 갖게 되는 거죠. 인디퍼런스 커브는 우하향하는 직선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옷이 Y야. Y의 가격이 1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0으로 주어져 있어요. 안 바뀌어. 자, 그럼 이제 X의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완전 대체제인 경우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케이스 1 한번 다시 볼게요. 자, X제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MRS는 지금 2로 일정해요. MRS는 2로 일정한 상황인데 자, PY분의 PX를 생각해 볼게요. 자, PY는 10으로 일정합니다. 10으로 일정해요. 근데 PX 가격이 요거요. 2보다 크려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할게요. 그럼 이때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X의 가격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PX가 20 이상인 경우 이거인 경우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X의 소비량은 안 사지. 생각해봐요. 여기 PY분의 PX가 MRS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은 빵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은 빵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X의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X의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떨어지다가 케이스 2 한번 보시면 MRS가 2 이렇게 돼 있는데 떨어지다가 이게 X의 가격이 20이 됐다고 할게요. 그래서 PY분의 PX인데 X의 가격이 20인 거야. 그래서 PX가 20인 경우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X는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X는 빵에서부터 X의 소비량은 X만 구입한다 그러면 지금 X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소득이 M이라 그러면 X 가격으로 나눈 것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케이스 3 한번 볼게요. 케이스 3. 이게 그림을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그림을 한꺼번에 여기다 그려서 원래 이제 이 문제는 미시경자 교수님 교과서에 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요. 그 내용을 그냥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 하실 때는 어려워요. 자, MRS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2로 정해져 있는데 X의 가격이 더 하락했어. 그래서 PY분의 PX가 X의 가격이 하락해서 10분의 PX인데 더 내려간 거야. 내려가다 보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 합시다.
이게 작으려면 이게 예를 들면 X의 가격이 15 이런 것처럼 20보다 작은 경우 보시면 돼요. X의 가격이 20보다 작은 경우, 이거인 경우.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 보시면 X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X제만 구입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X제만 구입하는데 이때 X의 소비량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얼마 소득이 있는가? 뭐 그걸 가지고 X제만 구입을 하게 돼요. 자, 이거를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요 X가 있고 Y가 있어요. 무차곡선이 이렇게 가팔라요. 처음에 예산선이 이렇게 가팔라요. 근데 무차곡선이 처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무차곡선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X는 구입하지 않고 Y제만 구입을 하다가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다 보면은 점차 20으로 이렇게 딱 만났다라고 할게요. 20이 됐어. 이렇게. 그럼 X의 가격만 하락하니까 얘가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이렇게 되면은 요 위에가 전부 다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다 X의 가격이 만약에 더 하락했어. 더 하락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락했다 합시다.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 X제만 구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찰부 곡선과 예산선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요.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리 표현을 할게요. X의 가격 이렇게. 그래서 지금 20보다 큰 경우니까 여기 2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겠어요. 2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소비량이 X의 소비량이 빵이야.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다가 여기로 할게요. 20이 되면 X를 소비 안 해도 되고 예산선과 무차곡선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니까 소비를 안 해도 되고 소비를 해도 되고 여기까지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이 만약에 더 싸졌어. 더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20보다 작으면 X만 구입해요.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양은 이것만 구입하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 그림을 나타내면 요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때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여기 보면 PX랑 X에만 초점 맞추세요. M은 관심 없어요. M은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X랑 PX, X의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다 X를 소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색깔 이걸 합시다. X의 가격이 20보다 클 때는 요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영역을 세 영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다음. 자, 13번 문제 되겠습니다. 깊은 재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어떤 범위를 가질까? 여러분, 깊은 재 슬픔이 느껴집니까? 예, 눈물 젖은 찐빵 할 때 라면, 뭐 선풍기, 뭐 등등등 어려운 시절에 이 쓰레기는 아니에요. 쓰레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 선풍기도 이제 뭐 많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돈이 일정 수준 넘어서게 되면 선풍기 사느니 에어컨 이런 걸 사는 거죠. 뭐 버스, 연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가스보일러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기펜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펜제의 사례예요. 자, 이러한 기펜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라 할까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열등제여야 돼. 열등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해야 돼요.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우리가 깊은 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소득이 증가 시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예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량은 증가하는 대체 효과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열등제가 돼서 소비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너무 커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펜제는 뭐예요? 오히려 X제가 기펜제면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이게 오히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지 않고요.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여.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0보다 크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정도만 잘 봐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득 탄력성과 관련한 소득 소비 곡선, 가격 소비 곡선 이렇게 해서 엥겔 곡선과 수요 곡선까지 그려 보셔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X의 가격, X제가 기펜제야. 그럼 이제 모양이 이렇게 원래는 이제 우하향하다가 모양이 이렇게 꺾여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우하향 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졌더니 소비량이 더 증가하고 가격이 싸지면 소비량이 더 감소하는 그런 재화가 이제 기펜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우하향하지 않고 모양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관계처럼 보이는 거고요. 역시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는 X가 있고 소득을 여기다 쓸게요. 그럼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엥겔 곡선. 그러니까 엥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상방으로 가게 되는 우하향하는 형태고요. 얘는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죠. 다음 14번 볼까요? 자, 14번은요. 쌀과 보리를 소비 대상으로 삼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중 보리가 기펜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 선택점이 어떻게 변할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세요. 자, 이게 기펜제야. X제가 기펜제로 할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싸진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치,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요.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게 열등제야. 그래서 X의 소비량이 감소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관계가 중요하다니까. 만약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 효과가 크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자, 그게 아니고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이렇게 더 커지는 경우에는 X의 가격이 하락할 때요. 네, X의 소비량이 어떻게 해요? 소득 효과 크니까 떨어지는 게 더 큰 거야. X의 소비량이 하락해.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기펜제가 아닌 기픈제가 아닌 열등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밑에 나와 있는 경우가 얘가 바로 기펜제예요. 기픈제. 기펜제다. 기펜 구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X, Y가 있을 때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 자, 그랬을 때 X의 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선택점이 여기에 선택이 돼 있다가 새로운 PCC를 나타내는 보조선이 어디 갑니까? 여기를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PCC는 이렇게 해서 X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결과. 이게 계속 그리면 안 돼. 계속 그래서 교차되면 안 되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가다가 끊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림을 그려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용이 A일 때 B로 이렇게 효용은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대체 효과보다 열등제여야 됩니다. 열등제.
X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량이 감소해야 돼요. 그 열등제는 열등제인데 열등제 중이라고 해야 돼요. 열등제 중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15번 봅시다. 자, 15번은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상품은 여간에서 세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그렇지. 세일을 해가지고요. 소비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 기본 강의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스노브 이펙트를 합니까? 속물근성이라고 합니까? 속물 효과.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싸져가지고 너도 나도 명품 가방을 갖고 있고 명품 자동차를 다 갖고 있으면 그게 명품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수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수의 희귀한 희소성이죠. 희귀성. 요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근데 세일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귀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텐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거 통해 가지고 수요 곡선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바로 뭐다라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네트워크 밴드웨건 이펙트가 있고 스노브 이펙트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챕터 4장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보다도 연습 문제를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챕터 5장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